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론 대학의 아트론 TV입니다. 테슬라의 갈림길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드릴게요. 어디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 금요일장은 시장 변동성이 강하게 일어나는 내마녀의 날이었어요. 주가 지수와 개별 주식 모두 선물 옵션 통신 만기일로서 차트를 보더라도 좀 지저분하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다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고요. 차주 월요일이 준 틴스데이로 휴장입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올랐었죠. S&P 500도 4,400을 상회하고 나스닥도 13,700을 넘어섰었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갈 법한 흐름이 나올 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은 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연준은 이번 6월달 FOMC 때 두 차례 정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신호를 보냈지만요.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한다라고 했어요. 역시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가지수와 고용지수가 되겠는데요. 이번 달에 발표되었던 미시건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3%로서 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자, 전월에 이게 4.2%가 나왔는데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표되었던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1%였는데요. 이것보다도 훨씬 낮게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물가 지수가 계속 발표가 된다면요. 월가와 투자자들은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는 좋아지고 있어요. 소비자들의 향후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올라가는 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유가는 계속해서 70불대에서 안정된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물가가 안정이 되고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추게 되면은 미국 증시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엔비디아랑 테슬라 기존의 주도주가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어요. 이러한 AI 주도주가 지속해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대형주 기술주에서 벗어나서 이제 가치주나 중소형주로 주도주가 교체될 것인지 아니면 최근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미국 증시에 조정이 있을 것인지 갈림길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맵을 보시면 엎치락 뒤치락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제는 테슬라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늘은 테슬라가 2% 올랐고요. 다른 주식들은 좀 다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엔비디아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주거니 받거니 꾸역꾸역 올라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오늘 0.68% 하락가 13,689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음봉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참 예쁘게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장기 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51선, 200일선과 주가가 이렇게 괴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언제든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차트의 모습입니다. 조정이 나와서 이런 이평선들과 주가가 가까워진다면요.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 어느 정도 대세 반전을 이루은 미국 증시이기 때문에 조정 시 추매로 되어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 중요한 매크로 지표로는 이번 달 말일에 있을 미국 PCE 지수 발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향후 미국의 경기 전망을 좀 밝게 해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시간대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발표되었던 게 3.3%예요. 최근 CPI가 4%대까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지속해서 1년 후에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거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2주나 한 달 전보다 크게 빠진 모습이에요. 크게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거비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주거비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락폭이 큰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이는 거의 2021년 5월 수준으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자,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2021년 5월까지만 하더라도 연준은 QE를 했었어요. 돈을 풀던 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풀던 시기인 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 자,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 따른 유동성의 팽창과 함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고물가가 같이 찾아왔었는데요. 그러한 것들이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드라마틱한 하락이 참 인상적이었던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 소비자 심리 지수마저 높게 나왔어요. 향후 경기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높다는 건 경기 침체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겠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높다라는 거는요. 자,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확인해 본 다음 FOMC 회의죠. 7월 26일 금리 동결 전망은 어제 33%에서 25.6%로 좀 하락한 모습입니다. 자, 월가에서는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도 높게 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나온 통계 수치는 아직까지는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고 있네요. 7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은 74%로서 아직까지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물가 지표가 낮게 나오면요. 자, 이 확률이 뒤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7월 26일에 가까워질수록 또 금리 동결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 없다라고 연준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어떻게든 잘 버텨낼 수 있다면 내년부터는 좀 더 호전된 증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테슬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1.81%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260불을 드디어 넘어섰어요. 지금 계속해서 이 장기 이평선 위에 놓인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5월 22일 경이었죠. 거의 한 달 전이었는데 이때 엔비디아가 치고 오를 때였어요. 자, 이때 당시 테슬라 주가가 193불이었는데 제가 엔비디아 다음은 테슬라 차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자 일론 머스크도 동의를 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자,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테슬라의 거의 4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자 일론 머스크가 잠시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테슬라가 엔비디아를 앞서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런 자신감의 표출 때문이었을까요? 정말 엔비디아 다음으로 테슬라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했습니다. 근 한 달 동안 테슬라는 급격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260불을 넘어섰어요. 자, 최근 1개월간의 등락률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명신상부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현재 미국 증시의 주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이 7%, 마이크로소프트가 9% 오를 때 엔비디아 41%, 테슬라는 거의 50% 가까이 올랐어요. 자, 이러면서 제가 한 달 전에 예상했던 게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현재 테슬라 주가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주황색 선이 되겠어요. 테슬라의 최대 이평선이라고 할 수 있는 570일 이평선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이 570일 이평선에 따라서 이 이평선에 접할 때 갈림길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작년 5월과 7월 사이에서는 이 이평선에 3번이나 닿으면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급상승을 보여주었지만 작년 9월과 10월 달이었죠. 이 이평선을 강하게 깨고 내려오면서 101불까지 급락하는 급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이 이평선을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이에요. 자, 바로 이 주황색 선이 되겠는데요. 이 주황색 선 위에 이번 주 한 주 내내 위치를 했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동안. 자,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단기적으로 테슬라 주가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이슈가 바로 7월 2일에 있을 2분기 인도량 발표가 되겠는데요. 최근 많이 오르기도 했고 최근 테슬라 주가가 인도량이라든지 실적 발표가 있을 때마다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라는 것처럼 하락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월가의 예상치인 약 한 44만 8천 대를 훨씬 더 뛰어넘는 인도량을 보여줄 수 있다면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그가 워낙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이 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요,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장기 이평선을 뛰어넘어서 좀 더 가벼워진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특히 연말에 사이버 트럭 출시를 앞두고 있죠. 최근 이렇게 위장막을 하고 다니는 사이버 트럭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위장막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멋져 보이는 차예요. 픽업 트럭 시장은 상남자들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에는 시골 지역도 많고 비포장 도로를 달릴 일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짐을 싣고 다닐 일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강인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픽업 트럭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팔릴 수 있다, 충분히 많이 팔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이버 트럭 출시가 사이버 트럭 자체만의 호재가 아닙니다. 테슬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요, 모델 Y 출시에 못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사이버 트럭이 출시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별로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고객들마저 테슬라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 있고 테슬라 스토어에 들러보기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사이버 트럭의 출시가요, 다른 모델 판매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델 Y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을 때가 2020년이고 2021년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는데요. 모델 Y 판매가 시작되니까 테슬라 전체적인 볼륨의 성장, 그러니까 인도량 성장이 87%나 기록을 하기도 했어요. 2021년에는. 그리고 사이버 트럭은 내년에 대대적으로 이제 판매가 됩니다. 2024년이 모델 Y로 치면 2021년과 비슷한 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몰가에서는 내년 테슬라 인도량 상승 전망을 27%밖에 보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사이버 트럭이 모델 Y만큼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2021년 같이요, 전년 대비 87%까지는 아니겠지만 정말 전년 대비 50% 성장까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올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인도량과 실적이 발표가 되면은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하면서 주가의 상승을 부채질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사이버 트럭 출시에 더불어서 테슬라 판매량 상승을 또 하나 이끌 요인이 있죠. 바로 최근에 포드와 GM이 테슬라의 충전 방식을 채택을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포드와 GM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맛집을 찾더라도 원조 맛집을 찾고 싶어 하죠. 슈퍼차저의 원조는 테슬라가 되겠고 포드와 GM과 비교했을 때도 테슬라에게 더 많은 페이버를 줄 거예요. 예를 들어 슈퍼차저 요금이 더 싸다라든지 더 빠른 배터리 충전 속도를 보인다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포드와 GM의 슈퍼차저 방식의 충전 방식 채택은요, 테슬라의 판매량 상승을 더 이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 전망도 매우 밝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반대로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일컬어졌던 기업들은 지금 처참한 모습이에요. 특히 포드와 GM의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 방식 도입에 따라서 더욱더 주가의 움직임이 처참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테슬라 대항마로서는 리비안과 루시드를 들 수 있겠죠. 현재 리비안과 루시드의 주가는요, 고점 대비 90% 이상 빠져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쪽에 보이시는 차트가 리비안의 주가고요, 이쪽에 보이는 차트가 루시드의 주가입니다. 테슬라는 연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테슬라의 영향력이 이렇게 더욱더 강력해질수록, 자, 신제품으로도 강력해질수록 정말 설 자리가 좀 부족해질 것 같아요. 자, 이러한 기업들마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그러니까 NACS 방식이죠, 이 방식을 또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향후에는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드는 회사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뭐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전반적인 차량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테슬라가 제공을 하고 디자인만 좀 차체 디자인만 좀 변경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도 있다라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FSD 베타가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대만에도 출시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해 보니까, 자, 이 뉴스를 퍼나른 테슬라 스코프라는 매체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피셜하게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최근에 이러한 지역에서 다운로드 받은 업데이트 버전이 2023.12.11 버전이었는데요. 이 버전을 받은 미국을 제외한, 그러니까 북미를 제외한 국가들은요, FSD가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FSD 베타가 테스트 안 된 것으로도 여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좀 확실해 보여요. 현재 일론 머스크는 광폭의 횡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에는 중국을 방문했었죠. 지금은 유럽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있고요. 자, 이태리 멜로니 총리도 최근 만난 것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런 국가 수장들이 일론 머스크를 만나면 환하게 웃고 있죠. 왜 이렇게 웃고 있겠습니까? 투자를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뭐 윤석열 대통령도 일론 머스크를 직접 만나보기도 했었는데요. 전 세계 모든 국가 수장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 1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배터리 공장이라든지 테슬라 자동차 공장, 기가팩토리, 메가팩토리 이런 공장들을 유치했을 때 그 파급 효과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현재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게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은 테슬라를 가장 먼저 유치하면서 지금 차세대의 가장 유망한 시장인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국가로 지금 군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자, 일론 머스크를 이렇게
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일론 머스크는 진짜 사기꾼이 아니에요. 많은 테슬라를 잘 모르시는 분은 일론 머스크를 희대의 사기꾼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 자, 이러한 팩트를 봤을 때 전혀 사기꾼이 아니죠. 모든 사람이, 모든 엘리트 계층이 만나고 싶어하는 인물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에 가서 회의를 할 때마다요, 테슬라의 가치는 자율주행에 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곧 자율주행 문제를 풀 것이다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볼 때 테슬라의 고점 갱신은 당연한 수순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도 고점을 갱신하면서 지속 상승 중에 있는데요. 테슬라도 2027년까지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00불대를 넘어서서 더 올라갈 것으로 충분히 여겨집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율주행 문제를 푸는 순간 테슬라 주가는 못해도 1400불에서 2000불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테슬라가 지금 장기 이평선을 뚫어내면서 반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혹시나 급하게 올라서 조정이 있으면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테슬라 투자하다가 힘든 점이 있으시면 아트란TV VIP 멤버십 가입해 보셔가지고요, 매매급수 알람 서비스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미 3개월 이상 함께 하신 회원분들의 끊임없는 찬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가입은 매 핸드폰 영상마다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입 버튼 누르시면 멤버십 후원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